국내에서 이제 그 C400을 이미 소유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시승기라든가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만은, 제가 실제로 보진 않았는데, 국내에서 타는 그 영상을 보니까 약간 등치가 작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 생산이다. 중국 생산이다 그러는데, 정말 그러면, 뭐 중국에서 만들면 무조건 다 이상한 거냐, 아니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의외의 대륙의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제 좀 조사를 하면서,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거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전에요, 굉장히 재밌는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BMW의 정식 글로벌 사이트에 왜 한국은 없냐, 왜 한국은 없는 거냐 라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문제 제기를. 그래서 이번에도 BMW 컨텐츠를 다루기 때문에 다시 글로벌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예, 다시 유리TV님 한국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방송할 때는 정말 없었거든요. 예, 정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생겼어요. 대한민국이 생겼습니다. 예. 쿵맨 퇴원하셨나요? 아닙니다. 아직 입원도 안 했습니다. 아시아 들어가면 있던데. 예, 이게 며칠 안 됐습니다. 한국이 생긴 게. 생긴 게 며칠 안 됐어요. 그리고 BMW 코리아 쪽에서, BMW 모터라드 코리아 측에서, 이제 제 방송을 보신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보셔갖고, 글로벌 사이트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예,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 했는데, 예, 대한민국이 포함이 됐습니다. 며칠 만에. 예. 예, 방송하실 때 저도 들어가봐서 확인했는데 없었음. 예, 없었어요. 며칠 안 됐어요, 이거 지금. 예, 대한민국이 포함된 거 며칠 안 됐습니다. 예, 글로벌 사이트에 대한민국이 포함된 거 축하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별 일은 아닌데, 없으니까, 왜 그런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 예, 그랬는데, 포함됐다. BMW 모터라드 코리아에서,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BMW 모터라드 코리아가요, 한국 자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독일 본사에서 총책임자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역 시절에도 독일 본사 총책임자랑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뭐 파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직영점입니다. BMW 모터라드의 직영점과 같은 형식으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때만 해도 한 14년 전, 13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왜 대한민국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거죠, 제가. 그랬는데 한 3, 4일 정도 있다가 대한민국이 생성이 됐다. 누구야? 하여튼, 예, 대한민국이 추가된 거, 예, 참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쿵맨 오병이언님, 예, 제가 질문을, 그때 그 분탕 치던 알바 보고 있니? 그때 그 알바. 예. 예, 이제 조금 있다가, 예,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자, 뭐 이제 대한민국도 생겼으니까 대한민국 사이트에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델을 보면은 말이죠. 자, 자, 여기에서 보시면, 예, 유리TV님, 400cc가 800이면 싼 것 같진 않아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쭉 이제 C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요 C650GT는, 예, BMW C650GT, 자, C650 스포츠, 예, 그리고 C600 뭐도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나봐요. 왜냐면 그 이제 엔진 실린더 블록을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그랬겠죠. 김성도 TV님, 예, 반갑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얘는 어디서 만들었냐? 킴코에서 만들었어요. 그 BMW가 디자인하고 킴코에서 만들었습니다. 대만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대만 쪽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C400X, C400GT, 얘는 어디서 만들었냐?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예,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여기 C400X, C400GT, 이건, 예,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C650GT와 C650 스포츠가 처음에 초기 품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정말 초기 품질이 카울에, 그러니까 이 옆에 덮는 이 카울 있죠. 일단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거를 덮는 카울, 껍데기, 이 껍데기의 정교성이 너무 떨어지고요. 정말 무슨 중국제처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엔진 오일 세고 오바이트 하고 막 이랬거든요. 처음에는. 예, 조성우님 반갑습니다. 리영님, 예, 반갑습니다. 너무 안 좋았었어요, 초기 품질이. 그래서 엔진을 막 통으로 바꿔주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조금 품질이 이제 소비자들의 베타 테스트 이런 거 하면서 조금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나마 안정성이 이제 조금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프레임의 골격이라든가 프레임의 재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적어도 얘는 가격 대비 성능은 안 나와요. 너무 지나치게 비싸요. 왜냐면 얘가 지금 T-MAX랑 같은 가격이잖아요. T-MAX랑 같은 가격인데 구성된 부품의 질은 매우 떨어지거든요. T-MAX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아직도 C650GT나 뭐 이런 거 C650 시리즈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BMW가 자랑하는 전자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 뭐 들어갑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했던 요 C400X, C400GT 뭐 요런 따위의 요 스쿠터를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예, 여기 X죠. 요게 이제 그 GT보다 한 120만원 정도? 120만원 정도가, 아닌가? 160만원 정도인가? GT가 980만원이니까요. 좀 쌉니다. 예. 아까 뭐, 이게 이제 그 820만원 부터잖아요? 예, 820만원 부터. 여기서 옵션 붙으면, 뭐, 1000만원 정도, 풀옵션 사용하면 1000만원 정도 되겠죠. 828만원부터, 예, 868만원부터. 그리고, 얘 같은, GT 같은 경우에는 이제 980만원, 그렇죠? 예, 980만원부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뭐,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프레임과 서스펜션과 엔진은, 예,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지요. 그래서 얘를 슬쩍 봅시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솔직히 일제랑 뭐 그게 뭐가 이렇게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 뒤에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요. 뭐 좋은 말 써있죠. 예, 좋은 말 써있고,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약간
독일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제에 가깝지 않나 라는 그런 좀 디자인이에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오늘 비교할 엑스맥스 400이라든가 버그만 400이라든가 이런 모델하고 예, 좀 비슷한 형상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뭐 ABS 들어있고 지금 이제 BMW가 세일즈 포인트로 드는 게 여기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과 연동되고 BMW가 강점인 이게 브레이크 시스템이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만 보면 카울의 왁구라든가 아직 왁구라는 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카울의 정교함이라든가 요즘 일본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자꾸 일본어를 씁니다. 이제 카울의 정교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그 모터사이클 이쪽의 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일단 그 외장재들 카울의 정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그 처음에 C650 GT 나올 때 그 카울 그거는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생각보다는 괜찮다. 그리고요. 이게 보면은 처음에 그 BMW 관계자들이 C650 GT가 나왔을 때 가격대 이제 그 부품 구성에 대한 부품 구성과 엔진 뭐 출력이라든가 퀄리티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싼 가격에 내놔서 요걸 좀 많이 먹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보면은 자, 뭐 7500rpm에 34마력 이렇게 돼 있죠. 예, 34마력 HP니까요. PS로 하면 한 36마력 정도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구동마력은 아니에요. 이게 스쿠터 CVT 엔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시면 이 엔진을 보시면 자, 이 엔진을 보시면 우리들이 항상 볼 수 있는 평범한 스쿠터 엔진이다. 스쿠터 엔진이다. 그런데 데이터 및 장비를 보자면 이렇게 자, 테크니컬 데이터가 나오죠. 재원이에요. 근데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그리고 이 세일즈 포인트에서 얘네들이 좀 잘못한 게 뭐냐면 프론트 포크가 경쟁 기종에 비해서 더 두꺼운데 왜 그런 거는 세일즈 포인트를 안 뒀지? 그건 강점이거든요. 강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BMW가 주행 안정성이 경쟁 기종들보다 앞에 포크가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일즈 포인트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모터사이클을 보실 때 보면 수랭식 직렬형 2기통 4스트로크 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수랭식 직렬 2기통 4스트로크 엔진 예, 못하죠. 잘못했어요. C400GT는 단기통이에요. 야, 이씨, 일들 똑바로 안 해! 아이, 나이씨. 예, 아니에요. 이게 엔진 이거 아닙니다. 예. 아나, 진짜, 씨. 뭐, 직렬 2기통 아니에요. 예, 폴스로커 엔진은 맞고요 단기통인데 무슨 기통당이야. 예. 이거는 SOHC 4밸브입니다. SOHC 4밸브를 혼다 쪽에서 많이 쓰죠. 예, 혼다 쪽에서 많이 씁니다. 지금, 그 단기통이에요, 얘. 예, 그리고 보어스트로크도 지금, 이따가 보면, 해외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예, 아실 거예요. 일 좀 똑바로 합시다. 예, BMW 홍보 책임자들. 예, 일 똑바로 합시다. 예. 350cc입니다. 여기에는 그 C400GT라고 돼 있으나 실제로 배기량은 350cc다. 350cc다. 예, 정격 출력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것도 지금 좀 다시 봐야 되겠네요. 11.5대 1의 압축비는 맞습니다. 예, 11.5대 1의 압축비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사들에 비해서 압축비는 조금 높습니다. 예, 이게 지금 레플리카나 네이키드 쯤에서 형성될 수 있는 압축비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피스톤 자체가 그 쇼스트로크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톤이 보어가 넓고 여기 이제 스쿼드가 짧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예, 커넥팅 로드라고 하죠. 우리 현장에서 콘로드라고 하는데 그게 좀 짧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회전 영역이 예, 빨리 RPM이 상승할 수 있는 응답성이 좋은 엔진으로 만들었으나 제가 여기에서 약간 중국이 아직 단기통 350cc 피스톤이랑 이거를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엔진의 컨디션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만약에 지금 이게 별 문제 없이 워런티를 버틴다. 이 스펙으로. 그러면 중국의 엔진 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 엔진을, 지금 이 스펙의 엔진을 워런티 내에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요, 지금 엑스맥스 같은 경우는 10.5대 1 정도 되고요. 버그만도 10.2대 1인가? 그렇게 기억되는데, 압축비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얼마나 압축되는가.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압축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파크 플러그를 띄웠을 때, 한 번 터지더라도 강하게 폭발하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발전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고, 최고 속도가 139km다. 139km의 리밋을 걸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50cc 단기통이 130km는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리밋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한 속도를 걸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전 세계의 유튜버들하고 전 세계 사이트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다 뒤지면서 봤는데, 지금 그러니까 C400X나 GT나 이런 애들의 프레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본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시승기라든가 어떤 모터사이클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자장치, ABS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모터사이클의 뼈대가 될 수 있는 프레임, 엔진, 서스펜션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제가 막 화를 내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들이 서스펜션도 사실은 서스펜션이 몇 밀인지도 제가 굉장히 세세하게 해서 43mm 정립식 포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구린다기보다 소비자들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알고 싶은가 봐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마 추정을 합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여기에서 이제 그 프론트 포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정립이고 이제 아웃 튜브고 이너 튜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마운트 되고 여기서 한번 마운트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탑 브릿지로 마운트 되고 여기서 핸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요렇게 두 가닥의 프레임이 내려와서 요렇게 엔진 마운트를 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 프레임 구성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궁금했냐면 그럼 세시 프레임에 알루미늄 주조 유니포함 강관 건조 그래 이게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요. 제가 아니 알루미늄 주조 유니포함이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 스윙암 쪽 알루미늄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륜 위치 서스펜션 상하 반전 포크 35mm 43mm로 알고 있는데 상하 반전 포크 이게 외국 애가들이 잘못된 거냐 재원을 좀 제발 막 정신없이 써놨어요 이 사람들이 재원을
그래서 이 재원으로 소비자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김경욱님, 예, 지금 방송 중입니다. ABS는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앞에 보시면, 이제 프론트 포크가 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예, 그런 사진들이, 엔진 소리는 제가 봤을 땐 들어봐도요, 그게 그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GTS님 반가워요. 이 정도 엔진 배기음은 어떤 지금 스쿠터나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엔진 배기음을 가지고 뭐 엔진이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니고 BMW 측에서 그냥 서비스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3년 보증이다. 요런 것들은 3년 보증이다라는 것들은 좀 메리트는 있어요. 만약에 뭐 엔진 쪽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엔진 뭐 프레임, 서스펜션 뭐 이쪽 기본적인 것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라고 하면 그러면 무상 교환을 해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요. 그렇다면 지금 BMW가 얘를 디자인했잖아요. BMW가 얘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생산을 어디서 하느냐? 중국의 모 업체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뭐 제가 한 블로그에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던데 그분도 상당히 서치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BMW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얘를 중국 그 공장과 합작해서 생산을 중국에서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별로 이렇게 이미지상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슬레바김님, 예, 반갑습니다. 예, SOHC 엔진 소리예요. 예, 맞습니다. SOHC 포밸브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실제로 만들고 있는 그 회사는 어디냐? 그거를 예, 제가 또 추적을 했지 않습니까? 짜잔! 이곳은 어디냐? 자, 어머, 이게 딱 봐도 약간 예. 이거를 BMW 관계자들은 제가 지금 롱신이라는 회사랑 롱신이라는 회사가 BMW를 지금 C400 스쿠터 시리즈를 만들다는 것들을 알려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인드는 아니겠지만, 어차피 알 사람들은 알겠지만, 언론에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국내 언론에서 롱신과 중국 기업 롱신이 생산하고 있다라는 그 보도 본 적 있어요? 국내 언론들은요, 그냥 BMW가 쓰라는 대로만 써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게 진짜 독일에서 만드는 건지 일본에서 만드는 건지 모르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지금 중국의 모터사이클 생산 기술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나중에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 좀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자들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한 것만 내세우고 싶겠지. 그쵸? 근데 적어도 펜을 잡고 있고
기자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걸 샀을 때 자기가 어떤 구입 포인트를 찾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야 되는 게 기자된 사람으로서의 도리인 거예요. 그냥 BMW가 만들었어요. 근데 생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에 맡겼어요. 생산을 했어요. 요 정도만 해줘도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가치 기준, 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래서 내가 욕을 하는 거예요, 기자들을. 그리고, 뭐 무슨, 예전에, 저보다 까마득한 후배겠지만, 뭐 어디 뭐 언론사라든가, 뭐 포털, 뭐 어디 그런 뭐 모터사이클 뭐 그쪽 뭐 시승기를 잠깐 썼었던 친구들이 요즘에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BM 뭐 310 뭐 어드벤처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만능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냥 지나갈래다가 또 열이 받아가지고 댓글 하나 남겼는데, 그러지 맙시다. 그 경쟁력이 없는 모델이에요. 그 모델을 한 350만 원짜리 모델을 BMW 마크 달았다고 뭐 물론 도리포크 달고 막 그랬지만 엔진이 좀 부실하잖아요. 그래,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아닌데, 뭐, 그렇게 뭐, 만능, 뭐, 엔두론의 뭐, 무슨, 뭐, 이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기자 여러분들, 조금만, 내가 1시간 반 만에 이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냈는데, 1시간 반은 안 걸렸구나. 이게, 우리 대한민국 라이더들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치든 수사대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아요. 당신네들 그 얼굴에 똥칠하는 일이에요. 제발 조금만 기사를 쓸 때 좀 성심성의껏 씁시다. 자, 봅시다. 그러면 네, 하여튼 뭐 기자들 얘기만 나오면 제가 좀 화가 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기자들이라고 한마디 더 하자면, 기자들이라고 그러면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기사를 써서 호의호식하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걔네들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애들도 지금도 허다하고요. 예. 뭐 수습이라고 80만 원 받고 뭐 이런 애들도 아직도 수두룩 걸 그 바닥?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이제 그러지는 못하겠지? 그렇다고 이제 간신히 최저임금 받으면서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의호식 할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영업부장이 뭐 쓰라 그런다고 쓰라고 그러고 이제 뭐 사주가 뭐 압력 넣고 뭐 자기 고집대로 하면 자르고 그러겠죠? 아직 이 바닥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롱신이라고 써있잖아요. 롱신. 여기서요,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별의별 걸 만듭니다. 다 지금, 뭐 차도 만들고요. 오토바이도 만들고요. 뭐 엔진 같은 것도 만들고, 여기 많이 만들어요. 뭐 실린더 블록, 뭐. 이건 나는 처음에, 이 회사가 뭐 헬기도 만들어? 막 그러더니 헬기는 아니고 드론이었고요. 여기 뭐 농기계, 뭐 이런 것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롱신이 BMW를 만드니까, 생산을 하니까, 어떤 것들을 만드는지 이륜차로 봅시다. 내가 여기에서 이거 하다가 꽃을 오토바이 가는 데 있어. 그 종셴, 뭐 대장강, 롱신, 뭐 이런 굉장히 큰 회사예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그렇게 허접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허접한 회사는 아니에요.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계속 발전하는 회사고. 제가 여기서 꽂힌 오토바이가 뭐냐면, 이게 3륜 오토바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3륜 오토바이. 야, 여기, 이 3륜 오토바이가요,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이 3륜인데, 덤프가 돼, 이게 막. 내가 꽂힌 게 얘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얘? 와, 이거 궁극의 머신이야, 이거. 이것은 궁극의 머신이요.
어? 이야, 이거는, 그 조속히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이거. 야, 씨. 이야, 국내 도입이 시급해. 예. 지금 을지로에서 이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이게. 예, 이건 상당히, 이 앞에의 이 압도적인 디자인을 보아라. 이야, 씨, 멋지지 않습니까? 나 이거 꽂혔어. 너무 이뻐. 예, 꽂혔어. 너무 멋있었어요. 아,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농촌에 살면 나 이런 거 하는데 장난할 것 같아.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롱신 그 이륜 오토바이 요걸 보면 이게 이제 스포츠 모델이 있어요. 300RR, 예, 300RR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요. 이게 뭐야? 650? LX 650. 요거 잠깐 좀 이따 볼게요. 얘가 봤을 때는 신제품인 것 같아요. 상품 판매 포인트. 근데 이게 그 쭉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마감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예, 예. 마감이 그렇게까지 옛날에 봤었던 중국제의 마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봤을 때에도 이게 요런 거는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로드윈이 생각나지요. 딱 이게 로드윈 빌 아닙니까? 로드윈? 뭐 그렇고 자 요런 거 보면 약간 로드윈 빌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림 뭐 이러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 응? 야, 잠깐만. 이거 온라인 구매. 그러면 온라인 구매는 너는 얼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중국 그 판매가가 한 300만 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이제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모델들을 보여드리는 건 지금 BMW C400 스쿠터를 생산하고 있는 이 롱신이라는 바이크 회사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쯤에 대배기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언제 봐도 포스가 잠깐만. 그럼 얘는 뭐야? 얘가 뭐냐면, 이 롱신이 2005년도에, BMW랑 엔진 생산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650cc 2기통인가? 엔진을 만드는 그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떤 엔진이었냐? 옛날에 그 기억나요? 그 컨트리 X650 뭐 X650 컨트리 뭐 이런 거 그 BMW에서 나왔다가 2년도 안 돼가지고 망한 망한 그 모델 있죠. 그거예요. 그 엔진으로 제가 추측이 돼요. 여기 보면 잠깐만요. 내게본 비디오. 지금 여기 보면 자 배기량이 652잖아요. 652cc 엔진을 만든 거예요. 이거 보면, 잘 보면, 그때 당시에 한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나왔었던 BMW에 나왔다가 완전히 개박살난, 예, G650X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모델과 흡사하죠? 근데 그게, 국 말아 드시고, 자체 모델에다가 이 엔진을 얹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하여튼 근데 이게 뭐 대배기량 인젝션을 만들어서 유로4 인증을 받을 정도의 기술력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기업은 아니다. 만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 뭐 이런, 진롱이라고 또 이제 바이크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큰 배기량은 없어요.
큰 배기량이 이제 뭐 요런 거 같은 거고요. 250 정도 되는 거고, 전형적인 중국 스타일의, 예, 요런 전형적인 중국 스타일의, 예, 예, 매뉴얼 바이크들이죠. 요런 것들, 요런 이제 언더번류들, 스쿠터류들, 요런 거 생산하고 있고, 진롱도, 아니, 롱신도, 예, 롱신도, 여기 보면은, 그런 유사한 바이크들을, 예, 딱 봐도, 이거 좀 짜장 분위기인데, 이 바이크들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BMW에서는 이제 정책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내연기관 중에서, 조금 고가의 장사가 좀 되고 마진이 많이 남는 그 어드벤처 계열의 1200GS, 1250GS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진 폭도 크고 하니까 독일 생산을 하지만 이제 마진 폭이 별로 안 되는데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는 엔진들, 이런 엔진들은 이제 이미지를 덮어 씌워서 팔아보자라는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가고 있죠. 예, 어쨌든 지금 내연기관은 개발을 안 해요. 내연기관을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는 지금 거의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중국은 그 내연기관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유명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뭐 BMW, 뭐 혼다, 야마하 이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의 개발을 중단한 지가 오래됐어요.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BMW R1250 GS 어드벤처, 1250 이런 거는 GS는 요번에 바뀐 게 밸브 시스템이 이제 이게 저회전 영역에서 고회전 영역으로 갈 때 캠이 바뀌면서 가변 캠을 쓰면서 연료 효율을 높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라이더들을 위한 거다라기보다는 배기가스에 대응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심 주행 모드에서 어느 한 곳에서도 배기가스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떨어지거든요. 예, 대부분 지금 그것 때문에 막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예, 지금 배기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로 4잖아요. 바리새님, 내연 기관이라고 하는 건 연료를 떼면서 화석 연료를 연소하면서 엔진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걸 내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연 안에서 연소한다 라는 뜻이에요. 내연 기관 안에서 연소하면서, 그러니까 폭발을 내던 증기를 만들어서 압력에 의해서 동력을 발생되던 내부 안에서 연소를 한 것, 화석연료로 불을 떼 가지고 추진력을 얻는 그런 엔진을 내연기관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석유 써서 연기 나는 엔진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증기기관은 석탄 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증기기관도 내연기관인 건 맞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줬던 롱신이라는 중국 회사를 보여줬어요. 롱신이라는 중국 회사를 보여드렸고, 롱신이라는 회사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의 홈페이지라든가 뭐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중국 생산이라는 걸 언급한 나라가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없는 나라도 있어요. 없는 나라도 있어요. 하지만 중국 생산이라는 건 기사에 대부분 써요. 그리고 어느 회사다, 중국의 어느 회사다 라고 하는 것도 거의 씁니다. 그러니까 제발 대한민국 모터사이클 언론사들 뭐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제발 좀 써줍시다.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이걸 보고서 소비자들이 판단을 해야지.
진짜 그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도자료 베낀다고 언론이 아니에요. 그건 찌라시지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자 타이틀 달고 무쓱대지 말고 기자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롱신이 아주 허접한 회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BMW에 그 파견 나가는 직원이 나가가지고 품질 검사 꼼꼼히 할 거예요. 품질 검사 꼼꼼히 할 거니까 품질이 어떻게 될지 좀 보자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워런티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BMW 워런티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을 과연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3년을 버틴다면 저는 가성비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쟁 모델인 그 XMAX 400, XMAX 400입니다. 경쟁 모델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아직까지 많이 쑤실 텐데요, 발목이. 아직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약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못 먹었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약을 못 먹어가지고, 제가 생방송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긴 해야죠. 압축비가 높아도 고급 세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리TV님. 왜냐면, 이 정도 11.5대1의 압축비면, 대한민국에서의 무연 휘발유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고급 휘발유 넣으세요. 막 그런, BMW, 아니면 어떤, 고급 휘발유 안 넣어도 됩니다. 대한민국 휘발유 좋아요. 대한민국 휘발유 좋습니다. 고급 휘발유. 그리고 고급 휘발유가 실제 고급 휘발유인지, 무늬만, 고급 휘발유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넣으면서 옥탄가 거기서 체크할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직영점에서 그냥 무연 휘발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고급류 세팅을 하려면 13.5대1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압축비가. 그 정도 압축비가 높아지고 고급류 세팅을 했을 때는 맵 세팅도 같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은 노킹이 나죠.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양산 차량은 고급류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경쟁 기종이라고 하는 XMAX 400을 봅시다. 자, XMAX 400을 봅시다. 누가 그러던가요? ECU가 알아서 바꿔준다고? 전 금시 조언입니다만. 자, 경쟁 기종이 XMAX 400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죠? 그러니까 병행 수입으로는 들어옵니다. 병행 수입으로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XMAX 아이론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한 1000만원이 넘어요. 1050만원 정도 하는데, 병행으로 들어온 게 105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XMAX 300이 650만원 정도 하잖아요? 640 몇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XMAX 400, 요거는 프랑스 생산이에요. 로컬 모델입니다, 로컬 모델. 프랑스 생산인데 요게 지금 6149유로인데 얘가 환율을 따져보니까 잠깐만요. 환율을 따져보니까 6149유로니까 810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8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 C400X와 가격이 얼추 다이다이다. 얼추 다이다이다. 왜 자꾸 나 일본말 쓰니?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거의 비슷하다. 야, 이게 버릇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요게 정도 돼요. 그러면, G400, X와 비슷한 가격이다. 비슷한 가격인데, 제가 봤을 때 스펙도 비슷하고요. 얘는 엔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C400하고는 조금 엔진 성격이 달라요. 스트로크가 롱 스트로크고요. 근데 이제 프레임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33mm 프론트 포크를 정립 포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감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국내에서는 이런 거 잘 안 통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요런 앞치마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걸 옵션 품목으로 파네요. 아이야. 발 뻗는 게 너무 힘들어. 에, 봅시다. 엑스맥스 400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엑스맥스 400 알아봤고, 자, 여기에서 경쟁 기종이라고 있는 스쿠터, 스즈키의 버그만 400 봅시다. 버그만 400은 990만 원이에요. 990만 원이고, 얘도 뭐 엔진과 뭐 이런 것들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프레임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얘는 DOHC 4밸브죠. DOHC 4밸브고요. 아까 침에 엑스맥스도 SOHC로 알고 있어요. 제가 스펙이 어디가 있냐? 뭐 굳이 뭐 DOHC를 뭐 출력을 막 해가지고 막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스쿠터라는 게요. 엔진 나와네요. 그렇죠. 싱글 실린더고 순행이고 포스트로크. 이것도 DOHC네요. DOHC 단기통 DOHC 4밸브네요. 엑스맥스 400도 스즈키도 DOHC 4밸브고요. SOHC고요. C400X, C400GT는 그렇고 이거는 근데 이제 아까쯤에 말씀드렸던은 이제 요 야마하 같은 경우에는 요 야마하 엑스맥스 400 같은 경우는 프랑스 생산이고 스즈키 같은 건 일본 생산입니다. 일본 생산이라서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990만 원이다. 네. 시음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압축비 10.6대 1이죠. 압축비가 조금 낮아요. 그렇죠. 아까 침에 얘 같은 경우에도요. 압축비가 10.6대 1이죠. 엑스맥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이상 뭐 높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나봐요. 일본 애들은. 그런데 지금 얘는 11.5대 1인가 그렇죠. 압축비가 좀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80만 원이고 82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가격대가 눈탱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C400 스쿠터가 물론 중국 생산이지만 3년 워런티에 지금 C400X 같은 경우가 82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지나치게 가격이 거품적이다?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350cc 단기통이지만 재원상으로만 보면 출력이 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축비도 있고 RPM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아까쯤에 보니까 지금 BMW 모터라드 코리아의 재원을 못 믿겠어요. 오락가락하는 재원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한번 봐야겠다. 독일을 보면 뭐 확실하겠지. 원산지 국가인데 재원을. 그리고 독일 애들은 이러고 무지하게 꼼꼼하거든. 중고 오토바이. 잠깐만. 독일 애들은 이거 중고 오토바이 잠깐 보고 갈까요? 와. 공식 홈페이지에서 중고 오토바이도 팔아. 아닌가? 인증된 중고 오토바이를 팔어.
이렇게 해서 중고 오토바이인데 걱정 없이 12개월을 보장한대. 이야, 살아있는데. 음, 살아있는데. 개인 훈련! BMW 부활 프로그램에서 다음 큰 모험을 준비하십시오.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잠깐만. 그럼 독일에서 이 모델을 봅시다. 자, C400X를 보면 좀 제발 모터라드 코리아 분들 잠깐만 6950 아까 전이랑 비슷하죠? 뭐 똑같은 엔진이니까요. 예, 똑같은 엔진이니까. 근데 조금 더 가벼워요. 예, GT에 비해서 조금 더 가벼워요. 자, 아까쯤에 그 모토라드 코리아 BMW 보면 뭐 2기통량인데 여기에는 그 순행 단일 실린더 4행정 엔진, 실린더 당 4개의 밸브, 로크워밍, 오버헤드 캠축, 습식 윤활, 급유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15.5 대 11.5 대 1. 예, 여기는 이제 정적 출력이 7500rpm에서 34마력. 예, 그러니까 7500rpm이 예, 리미트를 걸어놓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350cc 단기통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좀 이렇게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60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 35Nm 정도가 나와요. 최대 토크는. 그러니까 토크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고속형 좀 응답성이 빠른 것 치고는 속도가 아니 그러니까 토크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350cc면 3.5리터 100km를 가는데 3.5리터 정도 간다. 그럼 연비가 한 20 몇 킬로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잠깐만 산수를 해보면 뭐 그렇죠. 프리미엄 무연 휘발유 최소 옥탄가 95. 예,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무연 휘발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100km를 가는데 3.5리터면 28km 뭐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네요. 원심 건조 클러치고 뭐 요런 거 저런 거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C400을 보면 그러니까 뭐 BMW 관계자들은 좀 긴장하면서 제가 요번 주에 그 C400 시리즈를 한다고 하니까 좀 얘가 터무니없이 말을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뭐 눈탱이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적정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C650 시리즈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욕을 먹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뭐 일제 수준의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워런티가 지켜지고 엔진의 컨디션이 워런티 동안 어, 평균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팔릴 것 같아요. 뭐 비록 중국에서 생산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조금 팔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좀 조금 강점인 부분들은 좀 뭐가 있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자장치가 좀 강하잖아요. BMW가 브레이크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GPS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 장착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BMW 강점이 좀 있으니까 뭐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보면 중국 생산이라고는 하지만 뭐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런
요런 것들을 잘 못 보실 수 있어요. 요런 용접이 조금 거칠죠. 요런 용접이 좀 거칠고 원래는 용접을 한 다음에 그 좀 도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용접을 했다. 용접을 하고 약간 좀 거칠고 사실은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못 봐요. 요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중국산 티가 나고 그 외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카울의 왁구라든가 자꾸 왁구 쓰네. 카울의 정교함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정말 그 650 시리즈 나왔을 땐 정말 기가 막혔죠. 근데 이제 많이 좋아졌죠. 요런 거 수납함들 요런 거에 이제 그 땅땅 맞아 이제 아구가 맞느냐 요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고 요렇게 뭐 솔직히 이거 별거 아닌데 요런 거 그 뭐 키 없이 이제 뭐 스마트 키 쓰고 막 이거 그냥 눌러서 시동 걸고 이런 거 이제 뭐 아무 데서나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꼭 이런 걸 세일즈 포인트로 하더라. 별거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건 왜 또 똑같은 거시기가 나오는 거니? 이거 요 뒤에도 ABS가 장착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ASC 불리한 도로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여기 보면 이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 버그만이라든가 뭐 엑스맥스라든가 이런 모델들하고 봐도 뭐별 차이는 없죠. 예, 그냥 아주 고급진 서스펜션 아니다. 일제들이 다른 서스펜션하고 비슷한데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일본 애들도 거의 다 이제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예, 솔직히 얘기하면 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인데 뭐 BMW 옛날에 650 뭐 저거 저쩌고 막 그리고 뭐 나왔을 때 뭐 도심 주행용 막 할 때 뭐 이런 비슷한 그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 헬멧 들어가라고 여기에 뭐 이렇게 고무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헬멧을 딱 넣으면 밑으로 쑥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이제 시트를 닫으면 어, 헬멧이 잠겨가지고 안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거의 이제 바퀴랑 닿을 정도로 공간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려가 있으면 시동이 안 갈린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도심 주행에서 좀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눌러서 잠금 해제하고 뭐 시동 걸고 뭐 이런 거. 여기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고 뭐 주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시한성이 좋다. 이제 바이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뭐 이런 건 뭐 BMW에서 워낙 잘하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프레임의 형상과 어,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 왜냐면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라이딩의 품질을 결정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 이게 좀 아쉽고 내가 뭘 보려고 그랬냐. GT는 좀 100만 원, 100, 160만 원 정도가 비싸구나. 160만 원 정도가 GT는 비쌉니다. X는 뭐 이러고. 음, 그걸 몰라. 프레임에 대해서, 음, 능력 전달, 강교 프레임, 강교 프레임. 예.
아, 43mm가 아니라 파이프 직경이 35mm구나. 텔레스코픽 포크. 정립식 포크 35mm를 쓰네요.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땐 주행 품질은 그, 엑스맥스와, 버그만과 이런 것들은 서스펜션은 거의 이제 동일하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서스펜션 직경이 2mm가 조금 크네요. 2mm가 큰 것도 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 품질이 아주 약간, 예,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버티는 힘이 조금 더 세죠. 그런 부분들은 경쟁력 있네요. 알루미늄, 두 팔 스윙 암, 더블 스트럿 예압 조절 가능. 알루미늄 두 팔 스윙 암은 아닌데, 왜냐면 이제 스쿠터다 보니까 엔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 애가 뒤에는 구동이 되겠죠. 여기 CVT가 들어가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일제와 비교해서 딱히 성능이 좋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뭐 디자인은 워낙에 BMW가 잘 뽑아내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야마도 요즘에 디자인 참 잘 뽑죠. 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워런티가 3년이라고 보니까 어느 정도 내구성 테스트를 한 것 같고, 안 그러면 이게 잘못 만들면요, 이렇게 벌려놨는데 잘못 만들면 진짜 회사가 망가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뭐 G650X 뭐 이런 거 만들 때요, 정말 BMW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아요?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BMW가 그거 BMW 막 믿고 그 1,500만 원씩 막 들여가지고 그거 샀다가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어요, BMW가. 왜냐면 그거 중국 뭐 얼마 안 돼서 단종됐죠? 이게 그것도 롱신이 만들었는데, 예. 근데 그것도 롱신이 그때 2005년도에 계약을 하고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패를 하면서 BMW가 아주 머리가 아팠죠. 근데 또 왜 롱신과 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또 롱신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킴코와는 이제 빠이빠이 한 것 같아요. 킴코와 빠이빠이를 했던 게 뭐냐면, 킴코가 G650 G650이 아니라 C650 스쿠터를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650cc지만 똑같은 650cc지만 그 옛날에 G650X 같은 뭐 크로스컨트리 모델이네 뭐 이런 거 뭐 모타드 모델이네 이런 거는 롱신이 했는데, 그 이후에 롱신하고 이제 빠그라진 다음에 그 모델이 이제 단종되고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찾아낸 게 킴코였던 것 같아요. 킴코는 엔진 기술이 좀 있었죠. 롱신보다. 근데 킴코가 문제는 그 BMW의 그 C650 GT 스포츠 뭐 이런 것 만들면 안 되는 자체 모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면 기술 제휴를 해서 이제 BMW가 가지고 있는 엔진 기술이 킹코보다는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 BMW 오토바이를 생산해서 납품을 하면서 그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제 먹은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습득을 한 것 같아. 그 킴코나 SYM이 혼다의 기술을 습득했던 것처럼. 그래서 킴코가 만들어냈던 게 뭐냐? AK550이죠. AK550. 맞아요. 그런데 AK550을 만들면서, 근데 AK550이 그렇게 허잡스레가 아니거든요. 근데 BMW 입장에서는, 어이, 저 새끼들 못 믿을 놈들이네? 우리가 기술 주고, 설계해주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동급 경쟁 모델을 만들어?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예.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그나마 대배기량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롱신에 다시 찾아가서 야, 요번에 스쿠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니네들 만들어줄 수 있어? 단가 얼마 뽑아줄 수 있어? 라고 해서 만들어냈던 것이 이 C400 GT C400X 모델이 아니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조사만으로 이렇게 봐서 실질적으로 주행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만 다리가 똑 부러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리가 좀 나으면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자료조사만으로 봤을 때는 롱신이라는 회사도 요번 BMW 스쿠터 생산에 어느 정도는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X가 C400 시리즈의 BMW 스쿠터가 성공을 한다면 이것은 BMW의 승리가 아니라 롱신의 승리다. 왜냐면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다 알거든요. 롱신이 이 엔진을 뭐 물론 BMW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퀄리티의 엔진을 만들었어? 라고 한다면 그 중국 전체에서도 진일보한 엔진을 만들어낸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롱신의 승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가격 대비 성능은 나온다. 제가 봤을 땐 뭐 이게 막 이것도 한 1200만원, 1300만원 받으면 눈탱이 쳤네 막 그럴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판매가가 820만원, 980만원 이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눈탱이는 적어도 아닌 것 같다. 왜? 3년 워런티니까. 3년 워런티니까 이건 눈탱이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뭐 조심스럽지만 저는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BMW는 뭐 AS는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허접한 회사는 아니니까 그래 아무리 그래도 눈탱이를 좀 쳐서 그렇지 이거 허접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BMW도 그렇고요. 지금 할리도 그렇고요. 내연기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있는 거 인프라 이거 해가지고 팔아먹고요. 오토바이를 만들어도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든가 BMW는 어느 순간에 오토바이 사업을 접어버릴 수도 있어요. 할리는 BMW는 오토바이 차 만들면 되잖아. 솔직히 오토바이 팔리는 거요. 차에 팔리는 거 보면 세 발에 피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봤을 때는 10년?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15년? 15년 정도가 지나면 BMW가 뭐 모터사이클 안 만들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뭐 돈 되면 다 하는데 문제는 그때 되면 유로 5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후년인가요? 내후년인가 2년 후인가? 3년 후인가가 되면 유로 5로 바뀝니다. 유로 5. 지금 할리에서 전기 모터사이클을 만들고 전기에 집중하고 지금 할리 뭐 미러키 엔진 자체도 유로 4 인증을 받네 못 받네 떨어졌네 붙었네 난리 생쇼를 치잖아요. 근데 할리는요 싱글핀 크랭크를 유지하면 그리고 그렇게 빅4의 트윈을 유지를 하면 그거 때려주기도 못 맞춥니다. 아무리 이건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편법을 쓰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배기가스 규제가 들어가요. 유로 5는. 근데 그건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1250GS가 유로 5 가면 뭐 맞출 수는 있겠죠. 맞출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이상 또 이제 지금 이제 트럭 같은 경우에 자동차 같은 경우 유로 6로 가잖아요. 유로 6는 5년 안에 모터사이클도 유로 6 가거든요.
그러면 모터사이클을 대배기량을 못 만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됐는데 그 할리 데이비슨의 미러키 엔진을 만든 거 엔진 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할리 데이비슨의 그 명이 다 했다. 옛날에 뭐 엇박자의 그 말발굽 소리를 그걸로 한때 장사를 했는데 그걸로는 불가능하거든. 배기가스를 맞추는 게. 그러니까 지금 미러키 엔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뭐 밸런서 달고 싱글핀 크랭크가 진동 없으면 그게 무슨 맛을 타냔 말이죠. 근데 거기다 밸런서를 달았대. 그럼 일제 오토바이랑 뭐가 다르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리 팬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할리 데이비슨이 공장을 하나 폐쇄했죠.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도 어떻게 해서든지 전기로 넘어가려고 전기 모터사이클을 지금 양산을 하고 있어요. 모델 내놨죠. 2020년에 양산 모델을 런칭을 할 거예요. 그건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BMW가 전기 모터사이클로 가던가 모터사이클을 포기하던가. 제가 봤을 때는 5년 안에 거의 윤곽이 나오고 5년 안에 모터사이클이 대부분 전기로 좀 돌아설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어찌됐든 오늘은 C400X, C400 GT의 뭐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서류상으로 자료상으로 재원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결론은 그렇게까지 눈탱이 아니다. BMW라는 마크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있지만 중국제라고 해서 꼭 색안경을 끼고 볼 부분만도 아니다. 어쨌든 워런티가 3년이니까 3년을 버티면 롱신의 승리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